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블록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최근 들어 블록스 팔레트가 생기면서 변수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 영상에서 다 다루진 못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왼쪽 부분만 다룰 겁니다. 그 중에 갤러리 뷰, 이 친구만 2016 이상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오래된 변수들이라 대부분의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이 8개의 변수들은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위에 있는 5개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밑에 있는 3개는 단위와 관련된 것들이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다만 블록을 삽입할 때 크기가 변경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색을 좀 해보면 ins units, insert units라는 요 변수와 관련된 글들은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때그때 검색 조금 해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블록 에디트 락이라는 건 블록 편집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하는 변수예요. 이 친구의 초기 값은 0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더블 클릭한다거나 혹은 커맨드로 be 블록 편집기를 호출해서 선택한 블록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블록 에디트 락 이 변수를 초기 값인 0에서 1로 바꾸게 되면 블록을 더 이상 편집할 수 없게 됩니다.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Properties, 특성 팔레트가 나오게 될 거고, 블록 에디트, 이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블록 편집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반환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블록 자체의 편집을 막을 때 사용하는 변수가 블록 에디트 락이라는 환경 변수고, 당연히 블록 편집을 막을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변수는 초기 값인 0으로 그대로 냅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xplode mode라는 변수입니다. expl이 explode, 분해라는 뜻이고, 이 분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한다 그래서 explode mode예요. 근데 다만 모든 블록을 분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균일하지 않게 축적된 블록의 분해를 막는 겁니다. 자, 블록을 하나 옆에다가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선택한 후에 explode 기능을 사용하면 각각의 객체로 나뉘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엔 블록의 크기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케일이라는 축척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2배든 3배든 이렇게 크기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축척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선택한 블록의 X축 축척, Y축 축척, Z축 축척, 이 세 축의 축척을 모두 한 번에 제어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사용하다 보면 가끔 어떤 특정 한 축만 길게 혹은 짧게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진 블록의 경우, 즉 X, Y, Z축의 축척이 다르게 설정된 블록, 이런 블록들을 분해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제어하는 게 이 XPL 모드라는 환경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1 또는 0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초기 값인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찌그러진 블록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0으로 변경하게 되면 찌그러진 블록은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 밑에 것만 분해하려고 해도 균일하게 축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을 보면 양수값으로 축척되지 않았습니다. 이 양수라는 게 굳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값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음수로 설정되어 있으면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X와 Y와 Z의 축척을 모두 -1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음수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커맨드 중에 mirror, 반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 축척이 음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 바꾸지 않았더라도 오토캐드의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음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EXPL 모드의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음수로 같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2개인 거죠. 첫 번째, 세 축에 대한 축척이 모두 같을 것. 두 번째, 그 축척이 모두 양수일 것.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블록을 분해하도록 만드는 변수가
expl mode라는 변수고 일반적으로는 초기값인 1에서 바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0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extNames라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블록 외에도 도면층이라든지 혹은 치수 스타일, 이런 이름을 지정을 할 때 활용되는 변수입니다. 초기값은 1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로 그대로 놓고 쭉 사용을 하는 걸 당연히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0으로 설정을 하면 제약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름을 31글자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 특수 문자도 달러, 언더스코어, 하이픈 이렇게 세 종류밖에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띄어쓰기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요. 이 외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몇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 변수의 값이 0이면 띄어쓰기를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도면층을 하나 만드는데 1 띄고 2 띄고 3 이런 이름의 도면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extNames 이 변수의 값을 0으로 바꾸게 되면 띄어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띄고 2 띄고 3 띄고 4 띄고 5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문자가 있다고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요거밖에 없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도면층의 이름뿐만 아니라 블록의 이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tNames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블록의 이름에 띄어쓰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기값인 1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이 값을 1로 설정을 하면 모든 제약이 해제되면서 블록의 이름에도 충분히 띄어쓰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띄어쓰기뿐만이 아니라 길이 제한도 있고 특수문자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extNames 이 친구도 초기값인 1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갤러리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갤러리 뷰는 블록 갤러리를 제어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리본 메뉴에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들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블록 갤러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미리 보기로 사용을 할 거냐 혹은 이름만 표시되는 리스트로 사용을 할 거냐 그걸 제어하는 게 갤러리 뷰라는 변수고요. 요게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미리 보기가 표시되고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미리 보기 대신 이름만 표시됩니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도면들은 대부분의 경우 블록의 이름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당연히 갤러리 뷰를 1로 설정을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다만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이 친구를 0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insert name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insert name도 지금은 사용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inser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블록스 팔레트가 열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insert name이라는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insert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할 때 자동으로 입력될 블록의 이름을 미리 타이핑해 놓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오토캐드의 명령어들 중에서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명령어들 앞에 빼기, 하이픈을 붙여서 입력을 하면 그 기능을 대화 상자 대신 명령행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sert라는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블록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데 초기값이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블록 이름의 기본값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게 insert name이라는 변수입니다. 자, 현재는 insert name에 비어있기 때문에 -insert 이 친구를 실행을 하면 블록의 이름이 비어있는 거예요. 만약 insert name이란 변수를 테스트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빼기 insert를 사용을 할 때 테스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insert란 기능을 명령행으로 사용할 때 기본값으로 입력될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가 insert name이라는 변수고 기본값은 비어있는 거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실수로 지금의 저처럼 뭔가 값을 입력을 했다면 다시 이 값을 비워둘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땐 마침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insert name의 환경 변수 값이 다시 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밑에 있는 3개
요걸 설명을 할 텐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건 단위와 관련이 있어서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설명을 하자면 밑에 있는 두 개는 몰라도 됩니다. 자, 요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오토캐드의 기초부터 다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토캐드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제도와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에는 단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밀리미터 외에 다른 단위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는 인치라는 단위도 있고 피트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새 도면을 만들 때에는 그런 단위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설명을 못 들은 분들이 가끔 ACAD라는 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템플릿은 인치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는 ACAD ISO죠. 우리나라에서 사용자들이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 ACAD와 ACAD ISO 요것 때문에 인치와 밀리미터 이걸 헷갈려 해요. 아주 오래된 도면도 도면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나 있거든요. 어쨌든 오토캐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공부를 할 때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거의 학습을 하지 않아서 선을 하나 그린다. 예를 들어 길이가 100인 선을 그렸다. 그러면 요 길이가 100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100mm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선의 길이는 100m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고 100인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환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단위를 변환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ACAD ISO는 밀리미터로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피트로 바꾸려면 그냥 2번으로 바꾸기만 하면 피트로 바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하고 있는 요 작업 공간은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죠. 개념적인 가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길이로 선을 그렸다면 그냥 요 선의 길이는 100인 겁니다. 100mm도 100m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작업 공간에 객체가 뭔가 있을 때 길이를 설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토캐드에는 작업 공간이 요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블록이라는 작업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작업 공간마다 단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단위를 제어하고자 insert units라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어려운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INSUNITS 요 변수는 항상 4로 고정하세요. 왜냐하면 요 변수는 4가 밀리미터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4로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요게 4인지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치 단위로 여러 개가 이미 작성이 된 경우 그럴 때에는 단위 변환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요 변수를 1이나 4로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몇 번 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면은 ACAD ISO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의 도면입니다. 아까 DWG 유닛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중간에 취소했기 때문에 단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요 상태에서 요 친구를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복사해 놓고 요것 따로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냥 블록으로 만들 텐데 이름은 밀리미터로 만들게요. 기준점은 대충 아무데나 지정을 하고 바로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블록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블록으로 만들 때 혹시 요걸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블록으로 만들 때에는 그 블록 내부의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블록을 선택을 하면 특성 팔레트에 블록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밀리미터인 상태인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오른쪽에 블록을 하나 만들 텐데 요 친구 한 개 더 복사해서 뭐가 다른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블록으로 만드는데 객체는 요 친구로 사용을 할 거고 기준점은 아무데나 그리고 블록의 단위는 인치로 설정을 하고 인치 빼기 1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록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친구도 블록으로 만들 텐데 요번에는 insert unit이라는 요 변수를 인치를 뜻하는 숫자 1로 바꿔 놓고 이 상태에서 블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블록 내부 작업 공간이 자동으로 인치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인치 빼기 2라고 하고 기준점은 아무데나 잡아서 블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요번에는 크기 변환 없이 제자리에서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눈치가 좀 빠르거나 혹은 오토캐드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블록을 만들자마자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insert unit을 다시 한번 밀리미터인 숫자 4로 바꿔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블록을 만들었는데 총 3개를 만들었죠? 그 중에 인치 1이랑 2는 똑같은 객체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변수만 다른 거니까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일단 먼저 밀리미터를 블록 편집기 내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이를 쟀을 때에 한 변의 길이가 100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당연하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블록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인치로 한번 가볼까요? 인치로 가더라도 객체 자체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한 변의 길이는 변함없이 100입니다. 다만 단위가 다른 거죠. 단위가 요 작업 공간에서는 인치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만들게 되면 이런 크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밀리미터와 인치 요 두 개의 블록 모두 X, Y, Z축의 축척은 1이거든요. 근데 밀리미터의 경우엔 블록 내부의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단위 변환이 없죠. 100mm가 100mm의 크기로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인치는 블록 내부의 작업 공간에서는 분명히 길이가 100이었지만 그 길이는 인치 단위였던 거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모형 공간의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25.4배가 돼서 한 변의 길이가 2540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객체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블록에 설정되어 있는 단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단위라는 건 작업 공간마다 설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블록을 만들 때 왜 크게 만들어줬고 밑에 있는 친구는 그냥 제자리에서 만들어졌느냐? 그 이유는 insert unit이라는 요 변수가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엔 블록을 만들 때 insert unit을 바꿔놓지 않고 요 창에서 단위를 바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객체가 블록으로 만들어질 때 단위가 인치로 설정이 됐겠죠. 여기까지는 쉽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블록이라는 객체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DWG 파일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별도의 작업 공간에 정의가 된 거고 그 정의되어 있는 걸 삽입, insert라는 기능을 통해서 111의 축척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이라는 친구는 블록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블록 참조라는 객체고요. 블록을 만들 때에 단위 변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블록을 만듦과 동시에 크기가 커졌던 거고 밑에 있는 친구는 insert unit을 바꿔 놓고 블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삽입을 할 때 단위 변환이 되면서 겉보기 치수가 똑같도록 축척이 자동 조절된 거예요. 단위에 대한 설명은 개념적인 설명이라 직접 여러 가지를 조작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단위가 다른 걸 변환하기 때문에 크기가 바뀌는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단위 변환을 제어하는 게 insert unit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단위 변환을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의 요소가 있어야 되죠. 원본과 새로 만들 거. 요 2개가 있어야 단위 변환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원본을 source라고 하고 새로 생기는 걸 targ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의 단위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 친구고, 타겟의 단위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 친구고, 이렇게 두 개의 단위를 고정하기 위해선 원천적인 단위 변환이 없어야 되므로 이 친구가 0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해요. 인서트 유니츠가 0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이 두 개의 변수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변수의 역할은 각각 지정되어 있는 객체의 단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단위에 대한 설명은 워낙 어려워요. 전체 내용을 구석구석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변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각각의 작업 공간은 각각의 단위가 저장이 되고, 그 단위가 다른 작업 공간들을 하나의 공간에 겹쳐서 사용을 하려면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insert units라는 변수를 통해서 제어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